네, 앞서 증시 프리즘으로 짚어봤던 파월 의장의 발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보다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파월 의장 발언의 여파가 좀 셌습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좀 여파가 셌죠. 네, 미국 증시 역시 지난주 잭슨 홀 연설의 여파로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네. 다우지수 10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석 달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는 등 큰 충격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파월이 다소 강경하게 금리 인상 의지를 드러내면서 9월 FOMC까지 이 자이언트 스텝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예.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낙폭이 컸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날 알파벳은 5.4%, 메타는 4.2%, 마이크로소프트도 3.9%로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9월 FOMC까지 불확실한 이 시장 상황은 이어지겠지만 특히 이번 주가 좀 관건인 부분은 2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 때문입니다. 예. 이 고용 보고서 역시 중요한 경제 지표고요. 이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변동성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또 여기서 양호하게만 나와준다면 연준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그대로 좀 밀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경계감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사실 좀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면서 긴축 속도 느려질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우세했었잖아요. 네, 이 잭슨 홀 연설 이전에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좀 강했습니다. 네. 이 7월에 소비자 물가 CPI 지수 꺾이면서요. 50bp 인상론이 좀 주요해지는 등 연준이 긴축 속도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컸는데요. 그러면서 7월에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증시 때문에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까보니 연준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고요. 긴축은 여전히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파월의 발언이었던 겁니다. 이 대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달리 연준의 의지 여전히 강렬하고 또 이 금리 인상으로 증시 흐름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이 블랙락이었습니다. 1경원 이상의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블랙락은요. 이번 달 초부터 증시의 경계감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재편 시기가 이제는 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 상황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 달라졌으니까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전 시장이랑 앞으로의 시장을 좀 어떤 식으로 구별하고 있을까요? 우선 과거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꾸준한 성장 그리고 저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존 시장의 특징에 맞춰서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모델로는 투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건데요.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증시 추정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면서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고집할수록 이후에 치러야 할 비용이 막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블랙락이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 방향을 보시면 상당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렇네요. 글로벌 시장이 생산 차질로 불안정한 거시 경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줄줄이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면 이 방어적인 투자가 어느 때보다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면은 사실 7, 8월에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네. 반등세도 좀 잠깐 부는 바람이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블랙록은? 네, 그렇습니다. 블랙록은 특히나 7월에 불었던 잠깐의 반등세가 일시적이다라면서 낙관론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리스크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알렉스 블레이저 블랙록 투자연구소 부대표는요. 인플레이션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연준이 긴축을 느슨하게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예. 분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로 다시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블랙락은 우량 회사채 그리고 저변동성 주식을 포함한 경기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블랙락의 투자연구소는요, 우량한 채권은 성장 둔화를 견뎌낼 수 있는 반면 현재 주식시장은 성장 둔화 리스크를 아직 채 다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우량한 채권이나 방어적인 주식, 그럼 채권보다는 주식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럼 뭐 이렇게 방어적인 주식을 담아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시선을 전환을 시켜야 될까요? 네, 우선 블랙록의 추천주는요, 헬스케어 등 좀 비탄력적인 수요가 남아있는 이런 산업들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하는 부분은 블랙록이 지금 현재 투자 움직임을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방어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특히나 이 인프라 사업에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지난 17일에 이 재생에너지와 또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호주의 기업입니다. 아카이샤 에너지를 7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블랙록이 견고한 저성장 그리고 고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특히나 이런 인플레이션 투자가 좀 큰 수익을 보여왔다는 게 과거의 통계였습니다. 이 블랙록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고성장 또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식이 21.5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글로벌 인프라 수익률은 16.80%였습니다. 주식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죠. 예.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저성장 또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주식이 3.7%의 수익률에 그친 반면 인프라 투자의 경우 24.8%로 무려 7배 이상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런 투자 환경에서는 지금 블랙록이 집중하고 있는 정책적 호재가 있는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책적인 수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가 가장 타겟이겠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전기차, 청정에너지주 부분들은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책 수혜는요, 이 미국 중심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넷제로 정책도요, 수혜를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블랙록은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 위험이 곧 투자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국에서 펼치고 있는 넷제로 정책의 영향력, 2050년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재생에너지 기업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계획을 가진 기업이나 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려운 증시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 큰손 블랙록의 투자를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가 시장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